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핵심 사례 중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이 있죠. 이 12가지 중대한 이 과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우리 12가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장소 위반,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 다음에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그 다음에 보도 침범, 사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죠. 개문 발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사고, 상해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 적재불량 사고, 이렇게 총 12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시간, 신호위반. 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은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이 차량이라는 거 현대사회의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고를 냈을 경우, 즉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는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 우리 형법상의 과실치사상죄, 그리고 재물손괴죄로 모든 교통사고를 처벌한다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운전의 편의성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조건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었다는 조건 하에 일반적인 경미한 사고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취지입니다. 즉 운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피해의 회복을, 신속한 회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물론 문제점으로 이런 거 사고 나도 처벌이 안 되니까 피해자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최소한의 방지책이 필요한데, 아무리 운전자의 편익을 증진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처벌하자. 이것은 법규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최소한 이것만은 처벌하자. 그것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 밖에도 법익의 침해가 심각한 것이 있죠. 법익의 침해가 심각해서 사망사고,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사고, 이런 것은 법익의 침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행위의 불법이 중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 위반, 그리고 이렇게 구호조치 의무 위반을 하고 도주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특례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바로 신호위반이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우리 신호기가 표시하는 것. 근데 신호위반 또는 지시 위반은 우리 신호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등의 지시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경찰관 등이라 하면은 반드시 경찰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차,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 이런 경우에도 우리 경찰관 등이라고 합니다. 또 경찰 업무에 보조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훈련, 그 다음에 군사훈련 때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다 경찰관 등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상. 이러한 사람들의 신호나 지시, 수신호 또는 지시도 어겼을 때 이것도 신호 또는 지시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호기랑 경찰관의 이 수신호 또는 지시랑 겹칠 경우에, 만약에 상충될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되는가? 당연히 경찰관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우선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 오늘은 첫 번째, 신호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신호위반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우리 민사 문제에서 우리 과실 비율, 우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거리 교차로에서 초록색 신호로 불이 바뀌었다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신호를 어기고 오던 차량이 빵 때려 박았을 경우,
이거 신호를 지킨 사람의 차량, 과실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신호를, 법규를 준수한 자에게는 과실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를 우리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을 과실이라 그러잖아요. 이 과실을 평가하는 원칙에는 우리 결과, 이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데, 우리 사거리 교차로에 보시면은 충분히 과속으로 인해서 신호가 바뀌어도 멈출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있다는 것은 우리 경험적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면 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무조건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핀 뒤에 출발해야지 우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호를 준수한 차량에게도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신호를 준수한 차량에게도 과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뢰보호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 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